서울 시민을 대표해 서울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울특별시 의회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하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있었던 상임위에서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지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을까요? 도봉구 녹천 지하차도는 동일로와 동부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중요 도로로 1993년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르막 구간 특성상 급제동과 급출발이 잦아 차량 소음과 매연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의 불편과 건강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천 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청구하는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므로 녹천 지하차도 소음 및 매연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청구하는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터널 설치, 저소음 포장도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수변 공간 청계천. 삭막한 고가도로 아래 묻혀있던 콘크리트 물길이 도심 속 생태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35회의 출입 통제와 20회 이상의 침수 발생 등 구조적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 지금 보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서울만 내지 한 2천만 명 된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청계천은 정말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정말 휴식처이자 명소입니다, 그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도 좀 투입하고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천의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관련 부서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중요한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보다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비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 속 휴식처 청계천이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최근 반복되는 집안 침하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꺼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노후 하수관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하수관에서 발생한 틈 사이로 새어나온 물이 주변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고정한 상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꺼지면서 땅꺼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자치구는 땅꺼짐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집안 침하로 인해서 시민 불안이 커진 거는 국장님과 우리 모든 집행부 직원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마철과 폭염을 대비해서 강화가 실질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재 물국에서는 30년 도래 예정인 노후 하수관을 대상으로 관리 정비가 진행 중이에요. 장기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조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근거가 바탕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땅꺼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노후시설 관리의 부재와 안전 시스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사전 대응과 철저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서울하수도과학관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두루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오류들이 발견됐습니다. 만들어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이거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기간이 지난 자원봉사 모집 화면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Q&A 게시판에는 2건의 질문만 등록되어 있고 답변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 여부도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지적에 해당 기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약속했으며 현재는 개선된 상태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올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11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지금 이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왔습니다. 남은 1년도 우리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싱크홀 문제, 또 여러 가지 하수 악취 저감 문제 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요 분야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떤 건설적인 안건들이 오고 갔을지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현재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219만 호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창문과 현관문 등에 물막이 벽이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가 빈번한 장마철이 되면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요즘에 비가 집중으로 게릴라식으로 와버리니까요. 순식간에 차는 쪽도 있고 이쪽은 괜찮고 안심하다라는 쪽도 또 침수가 되고 그렇다는 세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상향 사업, 반지하 특정 바우처 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체 반지하 주택 규모 대비 지원 실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심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반지하에 계신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게 하는 게 사업이 하기는 참 용이한 사업이라고 봐요. 리베이트만 많이 줘서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독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 현장에 이주되는 안을 좀 다시 좀 짜셔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극한 호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통과 미래 기술의 만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디지털 트윈이라는 첨단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이 기술은 현실 공간을 정밀 축적해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인데요. 현실과 판박이인 가상 공간을 통해 점포 위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안전관리도 좀 더 용이해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전통시장으로 확대되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골목형 시장 7곳, 총 1,400여 개 상점의 정밀 위치 정보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한다는 계획인데요. 단순한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과거 비어있던 섬이었지만 최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감성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는 노들섬. 더 나아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제지명 설계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영국의 다빈치라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의 소리 풍경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뚝섬 선착장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한강 자전거 라운지 지역도 돌아봤는데요. 뚝섬역 오른쪽에 나들목이 있어서 건대입구로 나갈 수 있는 나들목이 있고요. 한강 자전거 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되며 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라커룸과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모듈도 같이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꼭 선착장 위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매니아들, 자전거 매니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설치할 수 있게끔 라운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의 첫 적용 사례인 삼표 레미콘 부지를 방문했는데요. 이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을 끼고 있는 상징적인 입지로 업무, 숙박, 문화시설 등이 포함한 연면적 44만 7,913제곱미터의 초고층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수 일대와 연계해 글로벌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올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서울특별시의회는 저출생 극복과 주택시장 안정, 도시건축 혁신과 디지털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이 실현되길 희망하는 바람을 담아 모두의 안심주택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언제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시 경쟁력 제고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서울을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지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없이 집이나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이제 히키코모리,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성장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아이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고, 그죠? 사업들. 그래서 보면은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립은둔 청년들의 경우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복합 요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더욱 적극적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청년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케어할 수 있는 케어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그분들보다도 더 뛰어나야 되고 지도력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간인권 관리 지침에 따르면은 인건비가 50%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수행할 때 인건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인건비를 초과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고립은둔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겪는 고통으로 인식해야만 하는데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부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용적이양제라고 하죠.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도시, 특히 강북지역 이런 부분에는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용적거래 실행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나 모든 상황이 아주 절실합니다. 네. 정말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시행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데 네. 특히나 지금 우리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곳은 소위 말하는 지상권 이런 것들이 보장받는 외국에 비해서는 그것이 없어요. 특히 그 문화재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재개발이나 또는 주택 개발하는 곳에 상당히 적용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부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세부 기준이 없고 대상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좀 더 명확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용적이양제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2023년 기준 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0% 이상이 1인 가구로 집계됐는데 2016년에 비해 13%포인트 넘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로 사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청년들의 다른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115만 원 정도가 들은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거기서 차지하는 부분이 55만 원이 47.8%를 해당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주거 비용에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비가 26%입니다. 일일 평균 8,000원, 10,000원 정도의 돈으로 하루를 이제 해결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면 뭐 먹을 수 있는 게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원 기준과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그 청년에 투자되는 서울시 한 해 예산만 해도 한 1,000억 원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조금 더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빈곤 문제는 결혼과 출산 등 범국가적 현안과도 직결됩니다. 일회성 대책이 아닌 종합적,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만 하는데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 청년 지원 대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운상가 가동, 종로 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 수용에 관한 청원 등 10건의 안건을 올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은 정말 쉼 없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은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벨로핑이죠. 성장하는 우리 서울의 미래 공간 조성과 균형 발전이 성장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리빙입니다. 안전한 우리 시민들의 주거 환경 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커넥팅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청년도 있거든요. 다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 다문화 이런 세대 간의 소통 그런 것들이 커넥팅 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에코 프렌들리입니다. 친환경 도시계획에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트렌딩 리딩입니다. 꼭 매력적인 그다음에 디자인 혁신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 교통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곳, 바로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죠.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교통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안건들이 오고 갔을까요? 서울 장애인 콜택시의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운전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이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5개월 만에 무려 15건이나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아침에 그 술을 먹고 출근하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보통 그 전날 과음을 많이 할 경우 0.01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그 음주 적발을 하면 걸린다고요. 그죠? 지금 장애인 콜택시 하면서 일단은 한 건도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을 갖다 모시고 다니는 운전원들께서 그거는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번 조사는 전체 차고지 44개 중 25개에서 실시했는데 미측정된 차고지까지 고려할 경우 그 결과는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 측정 시스템의 전면 확대와 운전원 근무기간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주요 간선 교통망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하지만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되거나 포트홀, 노면 시야 불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우리가 폭우나 침수 대비 빗길의 노선이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총 158.3km 대단하네요. 이제 이 장마철 집중 호우 시에 침수, 포토홀, 배수 불량 등 복합적인 사고 위험이 계속 존재하는데 고속 주행 환경에서 차선이 빗물에 가려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빗물 배출과 노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인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는데요. 교통위원회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름철 도로 안전을 위해 노면 시인성 확보와 배수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도로 안전 정비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한 운전자가 천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 의존해 탈출했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후 지하차도 내 고립된 도로 이용자들의 신속한 탈출을 위한 안전 구명봉 설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범람을 하든지 뭐 하면 그런 낮은 때부터 물이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던 그 차량들은 이제 꽉 막혔을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면은 뭘 잡고 나와야 되는데 잡을 게 없으면 지난번에 똑같은 사고 난다고요. 침수뿐만이 아니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그걸 잡고 이동할 수 있게 해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주변 하천이 범람했을 때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는 전국적으로 183곳. 구명봉이 설치될 경우 하천이 범람해 거센 물살이 지하차도에 밀려들어도 사람이 물살에 떠밀리지 않고 구명봉을 잡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키보다 높게 물에 잠길 경우 구명봉을 잡고 올라서 익사를 방지하고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31.5km를 운항하며 7개의 선착장을 연결하는 한강버스. 총 12척의 선박 운행이 계획돼 있는데요. 현재는 2척의 선박이 시범 운항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강버스. 준비 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교통위원회에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진행 상황 및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공포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서울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강버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선착장과 선박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승객 이용 환경과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했는데요.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버스와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연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도 주문했는데요. 가장 이용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구간이 어디이고 그 구간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게 편성과 관련해서 있으신지 궁금해요. 교통약자들 접근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셨는지 오늘 와보니까 생각보다 초기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강을 대중교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는 한강버스. 서울의 도시 경쟁력 확보와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강버스 사업의 진행 사항을 꾸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올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더 좋은 또 더 편리한 우리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게 중점적으로 접근해버려서 더러운 택시라든지 또 한강버스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이 대중교통 수단을 개발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또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위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관계 지평부가 협력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최근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원이 내 문항이 사교육기관에 유출되었다면 어쨌든 사실 이게 단순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서울시 학생들의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이 외부 활동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교육 업체와의 그런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 제재 수단이나 뭐 그런 점검 절차가 매우 느슨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 조사 결과 공립과 사립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중 일부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강의나 과외 활동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 도덕성과 시스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 고1 학생부터 전면 도입됐습니다. 수업 선택권을 높이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홍보가 부족하고 학교 현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 교육청에서도 이제 지원청별로 이런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별로는 봤을 때 일반 개교 전체 245개 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개교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고교 학점제 설명회 등을 활발히 개최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지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고교 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272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이 지적됐는데요.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최근에 뭐 약한 영웅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를 제가 뭐 드라마처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잡아오는 예산을 가져오시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문제도 지적됐는데요.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5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인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도 요구됐습니다. 폭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지만 그 심의위원회의 장이 뜨겁게 논의가 오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진짜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그 안에서 판단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 조례안,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올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졌던 서울시 의회의 우리 교육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신념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고요. 중요한 3가지 정도를 꼭 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조 잔디 운동장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짜서 만들어주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담론을 통해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숙의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율보 통합이 국가 정책적으로 큰 아젠다로 돼 있지만 아직 법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은 가결, 부패는 부결. 혹시 서울시 의회를 지나가면서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 의회는 올해를 청렴 서울시 의회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 의회가 더욱더 시민들의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청렴은 가결, 부패는 부결,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